리뷰는 바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의 소환신 엑조디아.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시리즈의 그 유희왕 두 번째 라인업 소환신 엑조디아입니다. 와, 이게 나오네, 이게 나와. 저는 푸른눈의 백룡 나오고 당연히 블랙 매지션이나 다른 대표 몬스터 아니겠어요 했는데, 다른 대표 몬스터 중에서도 좀 파격적인 애가 나왔어요. 좀 놀랍습니다. 유희왕 애니메이션 1편부터 등장을 해서 너무 파워 인플레가 심하니까 바로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 카드의 주인공 소환신 엑조디아입니다. 발매는 23년 8월 5일에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4,800엔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게 박스 사이즈도 좀 두껍고 요 사이즈도 보통 MG에서 쓰는 사이즈고, 애초에 부품들 개별 부피가 좀 큰 편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뭔가 완성하고 나면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두말할 거 있나요?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소환신 엑조디아 완성! 완성하고 나면은 구성이 본체 끝입니다. 다른 부속품, 뭐 루즈 파츠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나마 정크라고 한다면은 폴리캡이 좀 남는데, 그 건프라 중에 메가 사이즈에 쓰이는 그 폴리캡이에요. 거기서 일부 폴리캡을 좀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엑조디아잖아요. 매뉴얼에도 좀 신경을 썼더라고요. 매뉴얼이 보통 여기서 이렇게 책자로 넘기던가 그냥 이렇게 촤라락 펼치던가 끝이어야 하는데 한번 세로로 접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이 이대로 펼쳐보면은 이러니까 좀 내가 아는 매뉴얼인데 사이즈가 좀 크네 싶은데, 이제 뒷장으로 넘겼을 때 짠! 머리 몸통은 앞에서 만들어 놨고, 이제 팔다리 만들어서 이렇게 엑조디아를 깨워라 하는 느낌으로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소환신 엑조디아 소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즈가 좀 큰 편이거든요. 이게 그냥 큰 게 아니라 어라? 뭐지? 싶은 그런 느낌? 일단 처음에 완성하고 나면은 물음표가 한번 뜨는 그런 사이즈예요. 일단 건프라와 비교해봅시다. HGUC 퍼스트 건담. 허리도 안 와요. 골반도 안 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사이즈. 상상 이상으로 좀 큰데 자를 갖고 와서 좀 재볼게요. 자, 딱 여기까지 귀 디테일까지가 23cm, 가장 높은 데가 약 24.5cm가량. 이렇듯 상상 이상으로 소체 사이즈가 엄청 크다. 앞서 발매한 푸른눈의 백룡과는 어느 정도 차이일까? 백룡도 좀 크다 했는데 백룡 뭐 날개만 컸지 뭐 별거 없네, 이런 느낌의 사이즈. 근데 크긴 크다. 이게 그래서 완성하고 나면 만족도가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전신에 라인이 되게 많아요. 그 특유의 문양 같은 게 되게 많아서 먹선을 좀 넣어봤는데 넣기를 잘 한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제가 항상 유희왕 관련 리뷰를 할 때마다 관련 카드 소개를 같이 해드렸잖아요. 이 소환신 엑조디아에 대한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미있는 점은 상품명은 소환신 엑조디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름은 봉인된 엑조디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엑조디아는 이렇게 봉인되기 전에 기본은 소환신이었다. 그래서 실제 카드도 있습니다. 카드명 소환신 엑조디아입니다. 팔다리가 다 붙어있는 제대로 된 엑조디아 카드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요거는 얼굴 생김새는 딱 여기서 또 따왔다 할 수 있겠죠. 복근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가 알던 엑조디아라는 카드는 이거죠. 봉인된 자의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팔 해가지고 이제 봉인된 엑조디아 이거였죠. 일단 몸통, 이 봉인된 엑조디아의 요 얼굴, 머리 디자인 이런 걸 좀 잘 봐두시면은 이따가 직접 실물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이빨이 하얀색이고요. 입술, 잇몸이라고 해야 되나? 주변이 퍼런색이에요. 퍼런색. 그리고 턱에 있는 뱀 꼬리 같은 부분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눈은 빨간색의 아이라인, 눈가도 퍼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는 코브라의 문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된 자의 나머지 파츠들 보면은 손목에 사슬을 감고 있어요. 정확히는 이게 구속구죠. 구속구에 사슬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목과 손목에.
근데 이 사슬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소환신 엑조디아도 자세히 보면 사슬이 다 있어요. 다 손목에 구속구를 차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름은 소환신이지만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구나, 딱 이쪽에서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파생형 엑조디아로는 엑조디아 네크로스, 궁극봉인신 엑조디오스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루엣은 엑조디아랑 같은데 디테일이 조금 뭐 복장이나 이런 게 좀 다르다, 컬러가 다르다 이런 게 좀 있죠. 이 친구들한테서 봐두면 좋을 거는 어깨 라인 같은 거, 어깨 라인이나 아니면은 머리의 장식, 요 이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으로 쭉 뻗어가는 이 장식 부분 있죠. 여기에 디자인을 좀 봐두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머리부터. 아까 제가 이게 특징들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거 먼저 봅시다. 일단 머리 자체에 이런 줄무늬 들어가 있는 장식, 여기야 모든 엑조디아가 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컬러링들, 이빨 하얀색, 입 주변 파란색, 턱에 있는 이 코브라의 꼬리 초록색, 그리고 눈 붉은색의 눈가 파란색, 그리고 이마에 코브라의 문양, 완벽하게 그 엑조디아의 형태를, 그 디테일과 컬러를 잘 재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엑조디아 프라모델에는 스티커가 아주 조금 들어가는데 양쪽 눈 그리고 턱의 이 초록 색깔만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나머진 분할이에요. 지금 머리의 장식도 전부 다 분할이에요. 대신에 눈 같은 경우는 이 눈가에 파란색이 분할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눈 빨간색은 원래 분할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드가 되면서 더 신경 썼다고 느껴졌던 게 이런 입에 약간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근육 같은 거? 아니면 주름? 이런 입 옆으로 해서 주름 같은 디테일들이 더 들어갔어요. 기존의 카드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디자인들, 그런 거나 눈가의 주름도 보면은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브라의 디테일도 요거 되게 작은 부품인데도 코브라가 제대로 양쪽 눈부터 해가지고 무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빨도 굴곡이 다 있어요. 그냥 흰색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 이빨 특유의 그 굴곡들. 지금 보니까 치열이 되게 바르네. 엄청 바르네. 이빨 이쁘다 얘. 그리고 머리 장식 자체도 다 파츠 분할이어가지고 조립할 때 하나하나 끼우는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또 하나, 머리 전체적인 디자인. 제가 아까 네크로스나 궁극봉인신 봤을 때 요 머리 디자인 한번 보시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초창기 엑조디아 카드에선 이게 표현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부분이 좀 약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랬는데 앰플리파이드 되면서 길쭉하게 이제 뒤로 뻗은, 마치 이제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머리카락처럼. 제가 아까 네크로스나 엑조디오스에서 이 머리 전체적인 이 디자인 받으면 좋다고 했던 게 이겁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조금 뭉툭하게 표현되어 있거나 초창기 카드, 이게 봉인된 엑조디아에서는 아예 이 디자인 자체가 이 뒤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건데 프라모델에서는 그걸 제대로 좀 확대해서 좀 더 길고 박력 있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유의 이런 중간에 있는 굴곡이라든가 뭐 곡선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거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중간중간에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또 매력 포인트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특유의 이게 문양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겼는데 기존의 엑조디아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는 표현이 안 됐던 거예요. 머리 위에도 보면은 약간 이집트 같이 실제 그 상형 문자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 문양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먹선 넣고 보면은 되게 이쁘거든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이 목인데 목이 파란색이더라고요. 어라? 이 친구 이거 겉에 뭐 가변 같은 거 쓰고 있었던 건가? 피부는 사실 파란색? 요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몸통에도 이것저것 문양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흉부 보면은 다 이게 먹선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화려하게 뭔가를 또 해놨고, 요 앙크 부분의 흰 색깔도 역시나 이래저래 신경을 써놓은 게 보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 흉부에 있는 앙크 디자인이 바뀌었단 겁니다. 소환신 엑조디아를 보면은 원래 그냥 정말 순수하게 앙크예요. 근데 이 앙크가 해외로 나가면 검열 대상입니다. 요 앙크 디자인이. 그래서 앙크 아래쪽을 갈라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넥타이 같은 느낌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뭐 보기 나쁘진 않았다. 예. 그리고 흉부에 이런 금색깔 라인 같은 거 이것도 원래 디자인에 있는 부분이죠. 금색으로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립하기 전에 올렸던 먹선 넣으면서 이거 와 멋있다 하면서 올렸던 엑조디아의 복근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그냥 무슨 근육 덩어리를 팍팍팍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복근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등 쪽도 등 근육 어마어마합니다. 근육 굴곡 보세요. 깊이 보세요. 골이 어마어마해요. 나 깜짝 놀랐네. 그리고 등에도 이 문양들은 이어집니다. 독특하게 좀 이제 조형도 좀 더 넣고 굴곡도 넣고 이렇게 막 각도 좀 넣고 그런 식으로 장식처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예. 그 다음이 팔인데 아까 어깨 라인도 한번 보면 좋다고 했던 게 요겁니다. 어깨 위쪽으로 크게 이렇게 굴곡이 있고 끝에서 이렇게 살짝 날렵해지는 느낌. 이 부분이 기존의 엑조디아 카드에도 끝부분이 날렵해지긴 했는데 이 정도로 어깨가 크지는 않았거든요. 어깨 비율이. 근데 이런 걸 엑조디오스에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어깨 외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깨 장식의 비율이 굉장히 커졌죠. 어떤 의미로는 이 프라모델은 엑조디오스의 이 실루엣을 좀 따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뭔가 어깨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실히 컸어요. 그리고 어깨에도 특유의 문양들은 이어집니다. 먹선 다 넣고 보면은 이쁜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좀 재밌었던 거는 여기 상형 문자, 진짜 상형 문자 약간 가운데에 중간 부분에 금색깔 파츠 분할로 해가지고 상형 문자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앰플리파이드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 요거는 참 좋았어요. 그 외에도 어깨 바깥쪽으로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서 바깥에도 디테일이 조금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팔. 어깨를 살짝 들고 보면은 이제 어깨 요 장식 안쪽에도 라인들이 있다거나 근육 덩어리 같아 보이는 이 팔 디자인 여기도 다 이렇게 라인들이 들어가 있고 요 뒤쪽은 더해요. 뒤쪽은 막 갈라진 거 근육 갈라진 거 보세요. 누구든지 엑조디아한테 덤비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손목에 족쇄, 구속구 요것도 디자인이 막 징박힌 것 마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란 건 이 체인인데 이 체인 부분을 하나하나 조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쪽에 귀퉁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약간 좁게 뚫려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힘을 그냥 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빠지게끔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게 양 손목, 양 발목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리뷰하면서 찰랑찰랑 소리 조금씩 들리잖아요. 이게 다 이 체인 소리예요, 체인 소리. 물론 금속은 아닙니다.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손.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은 편손 하나란 겁니다. 지금 이 손 하나예요. 물론 뭐 디자인이나 디테일 이런 거는 굉장히 이쁘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라인도 있고 마디마디마다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주먹손 정도 더 넣어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립하면서 들더라고요. 그 다음이 골반인데 원래 애니메이션 내지 뭐 카드에 표현되는 엑조디아의 이 골반은 스커트입니다. 스커트. 카드로는 네크로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스커트입니다. 스커트 치마예요. 근데 여기서 앰플리파이드 포인트 이 삐쭉삐쭉했던 그 스커트를 아예 바지처럼 재해석을 했더라고요. 멀리서 보면은 약간 엑조디아의 그런 스커트 느낌이 좀 나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골반에 있는 디자인임. 그러니까 딱 그 분위기만 살렸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굉장히 잘 리파인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심심하게 그냥 스커트 하나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멋있긴 하죠. 디자인도 그렇고 복부에 이렇게 뭐 금색깔 포인트도 들어가 있고 뒤쪽은 근데 제대로 스커트 같아요. 더더욱이 뒤쪽이 더 이제 좀 파츠들이 큼직하게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스커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을 좀 잘 버무렸다 요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는 진짜 근육 갈라진 진짜 정말 그 운동 많이 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장단지랑 보세요 이게. 봐봐요 이게 장단지가. 물론 이 다리 쪽에도 막 디자인들이 이래저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선 한번 넣고 보니까 뭐 나쁘지 않네 뭐 이런 느낌이었기도 했고요. 허벅지도 뭐 굴곡이 장난 없네요. 볼록하고 그냥 근육이. 그리고 이제 발목에 차고 있는 족쇄.
역시 이쪽도 손목이랑 디자인 자체는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체인은 동일 사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등 쪽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라인 하나 착 끝인데 저 발꿈치 라인이 좀 있네. 나쁘지 않은데. 발바닥이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실 신발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바닥에 왜 이렇게 진심인 거야. 이거 놀랬어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목은 이중 볼관절입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머리 쪽에 있는 볼관절은 어마어마하게 막 움직인다. 그냥 돌아가는 용이지 상하 가동은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아래쪽 안쪽 볼관절이 아주 크게 이렇게 스윙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크게 움직여주고 상하 가동은 굉장히 많이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어깨는 보면은 요거는 요렇게 봐야겠다. 안쪽을 봐야 좀 편한데 팔 쪽에 기본적으로 축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들고 내리는 부분은 물론 폴리캡을 좀 사용합니다. 약간 그 특유의 폴리캡으로 만든 클릭 관절 같은 느낌 있죠? 그거 있어요. 그래서 팔을 드는데 어깨 외장도 조금 움직여줘야 팔 들기가 편합니다. 참고로. 근데 어깨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안쪽에도 지금 동그란 부분이 있죠? 여기가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깨 장갑이 달려있는 거라서 이 안쪽을 움직이면 안쪽에 볼관절을 움직이면 어깨가 같이 움직입니다. 좀 두꺼운 볼관절이라 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어깨 장식은 지금 이게 최대한 치켜든 겁니다. 안쪽에 볼관절과 어깨 장식도 최대한 든 상태고요. 여기서 좀 더 움직이고 싶다. 아래로 내리는 건 좀 힘들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안쪽 관절, 볼관절을 이동한 다음에 움직이면 조금 더 안쪽에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뭐 팔 자체도 옆으로 드는데 축이 좀 단단하게 있어서 드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옆으로 들어줄 수 있고요. 당연히 팔 회전, 여기도 그 폴리캡 들어가서 특유의 폴리캡 클릭 관절 그거 있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을 통해서 크게 굽혀지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허리 쪽은 기본적으로 축관절이에요. 아래쪽은 축관절로 크게 돌아가는데 흉부가 볼관절입니다. 돌아가는 것도 더 도와줄 수도 있고 흉부 상하 가동도 가능하고 뭐 스윙이라든가 등등등 위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고관절인데 고관절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고관절은 이게 빼보면은 축관절이 살짝 사선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게 상하 가동 없고요. 축이동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이걸 좀 의식하고 신경 쓰고 해야 됩니다. 땡김에 보면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도 폴리캡 들어가 있고요. 그 특유의 그 클릭 관절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긴 한데 여기도 폴리캡 마모되면은 뭐 그냥 일반 축관절 내는 거는 뭐 똑같죠. 그래서 뭐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다리 장식이 위에 좀 걸려요. 그래도 뭐 45도 이상 좀 가동되는 느낌이니까 덩치치곤 많이 움직인다 할 수 있겠고 앞으로 드는 부분은 근데 좀 많이 약하더라고요. 장식이 바로 맞닿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무릎 같은 경우는 크게 해서 이중 관절 90도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정도고요. 대신에 이제 무릎 관절이 튀어나와 있는 게 어마어마하죠. 여기 앞쪽은 되게 칼날처럼 돼 있어요. 칼날 무슨. 그리고 발목은 뭐 회전하는 부분도 폴리캡을 쓰고요. 이 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발목을 비트는 부분도 폴리캡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빼보면 안쪽에 폴리캡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발목 자체가 이게 가동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게 최대한 발이 뻗은 거고요. 방금 게 이게 최대한 굽힌 겁니다.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발목을 안으로 꺾어주는 것 자체도 살짝 사선으로 꺾이긴 하는데 이거는 위에 관절이랑 같이 쓰면은 좀 낫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은 크게 꺾어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발목 방향이 좀 돌아갔죠? 지금 보니까 고관절은 다리를 살짝 벌리면서 다리를 바깥으로 드는 느낌으로 하면 좀 더 들 수 있긴 하네요. 이 상태에서 회전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다리 더 들 수는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무릎 꿇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고관절이 막 자유로운 건 아니라서 약간 벅찬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아예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손목. 요즘에 피규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손목 있죠? 회전축도 있지만 이제 가로축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손을 꺾으면 이제 손목 꺾는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 손목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기보다 이게
돌릴 때 그냥 손목을 한번 뺀 다음에 돌려주는 게 이렇게 돌리는 게 좀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살짝. 내 카드는 봉인된 엑조디아. 1화에 바로 그 장면, 명장면이죠. 엑조디아 마지막 파츠를 뽑으면서, 봉인된 엑조디아를 뽑으면서 백룡 3마리에게 승리하던, 카이바에게 승리하던 바로 그 장면. 지금도 떠오르는 게 있다면은 할아버지가 남기신 말이죠. 의미 없는 카드는 없다. 할아버지 틀렸어요. 요즘에는 의미 없는 카드도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엑조디아님 맨손으로 백룡 때려잡으신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엑조디아가 파워 인플레가 너무 심하기는 했어요. 희박한 확률이라지만 주인공 보정이 있을 텐데 그냥 5장만 모으면 게임에서 이긴다? 바다에 던질만 했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의 소환신 엑조디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이왕 시리즈의 프라, 앞으로도 계속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음이 카오스 솔저였나요? 기대가 되는군요. 그 다음은 뭘까? 과연 또 그 다음은? 아니, 계속 이어지긴 할까? 제발.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룽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제룽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